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대법원장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하면은 이건 이건 굉장히 또 특히 양은경 기자가 네. 법조 전문 기자로 여기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네. 같거든요.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물론 동행명령장을 가서 이렇게 내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강제적으로 뭐 어디 옷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망신주의죠. 예, 그냥 망신주의고 네.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장 난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럼 안 가도 돼요, 그냥. 대신 그럼 거기에 따른 무슨 뭐 벌금이나 저기 과태료 뭐 국회 있겠죠. 모욕죄를 걸 수가 뭐, 예,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 모욕죄로 예. 이제 나중에 뭐 고발을 하든지. 고발을 해서 네. 예. 근데 또 사실 뭐 전현희 최고만 해도 뭐 탄핵을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이제 뭐 수뇌부하고 대통령실하고 가까운 쪽에서는 그래도 속도 조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조국이도 눈치 없이 또 우리 참지 않겠다고 그러고 제발 참지 않고 좀 해봤으면 좋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건과 관련해서도 뭔가 접근 방식을 좀 달리했으면 또는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하는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하고 개혁신당 아니고 조국혁신당에서 예.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렇죠. 그냥 자체적으로 발동기를 계속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 개딸 여론을 누가 그 가지고 가느냐 이게 네. 그 싸움이 되니까 네. 제가 사실 민주당 내부를 보면은 서로 이제 저 추미애하고 정청래하고 서로 묶고 더블로 가.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으세요. 묶고 더블로가 아까 뺑키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조희대 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원래 정청래도 어떻게 뭐 약간 뒤통수 맞은 그렇죠. 꼴이었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막 법사위에서 확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그런데도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약간 움찔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거기다 힘을 싣는 그렇죠. 쪽으로 이게 괜히 여기서 내가 맞아요, 페이스를 다른 데로 가면 내 지지 세력이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한테 맞아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보셨어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뭐 무슨 정청래 뭐 페이스북 다시 보자 뭐 상기하자 그 와, 시리즈 진짜 상기하자 6.25 뭐 거짓물도 다시 보자인지 뭐 그러니까 옛날에 상기하자 상기하자 6.25 6.25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그러니까 표가 맞아요. 있었는데 약간 그런 라임으로 올렸더라고. 그뭐 상기하자 네. 다시 보자의 시리즈를 몇 개 올렸었어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예. 뭐 내란 척결도 어쩌고 예, 뭐 예, 사법개혁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노무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검찰개혁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이제 법사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 사람이 동행명령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국회가 아무튼 수단을 강구를 하겠다는 예, 취지로 예, 예. 얘기를 해서 그게 동행명령장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강성 지층을 도외시하는 순간 선거 판때기가 이상해진다는 트라우마 그렇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정청래 당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내 정치 행보는 지방선거 승리에 맞춰져 있다. 후퇴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시도당 위원장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네. 여기서 후퇴? 속도 조절? 그런 거 없다. 왜냐하면 2006년엔가 한 번 속도 조절을 했다가 지방선거를 졌다라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전거에 올라탄 사람이 페달을 맞아요. 돌리다가 하면 네. 자전거가 쓰러진다는 딱 그런 느낌. 그런 뭐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예. 그렇죠. 계속 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행명령장 이게 현실적으로 강제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몰라. 그런데 말은 계속 세게 굴리는 게 아닌가.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우상호 강훈식 별 얘기를 다 해도 못 들은 척.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못 들은 척. 몰라. 나 몰라. 몰라 진짜. 우상호, 강훈식, 김영진,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실에서도 예. 똥줄 탔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예. 우리가 가만히 있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정말 대통령실 분위기는 특히 대통령 외국 순방 중에 그 국회에서 회의 열면서 대통령에 가서 유엔 연설하고 있는데 그 유엔 연설하는 그 얘기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껴는 듯한 맞아요. 저 국회 세미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필두로 거의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좀 표현을 좀 순화시킬게요. 하여튼 거의 그냥
욕설 직전에 이를 정도로 대통령실이 막 정말 분기탱천하고 맞아요. 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이제 아주 톤을 낮춰서 그 강훈식 실장이 그랬나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국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다가 그건 아주 순화해서 내놓은 표현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하는데 그 최병목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너 그러지 마 자중조해 그 얘기를 안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하다 안 먹히니까는 저렇게 대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은 결국 전현희 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강성 발언을 이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전현희는 서울시장 노리고 있다고 하고 추미애는 경기지사 노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는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광역단체장 어디를 마음에 먹고 있다 했을 때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공천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천을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그때까지 있을 것이냐 이 판단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강훈식도 카드 중에 하나다, 김민석 총리도 카드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 있는데 김민석, 강훈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 전현희, 서영교 정청래. 이런 사람은 네. 정청래의 뜻.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얼핏 가르마를 타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결국은 공천을 놓고 서로 지금 마음속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여야 간의 다툼보다 네. 정말 훨씬 더 정말 생사를 건 그렇죠. 그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일단 공천을 따야 되는데 이 공천을 이재명한테 가서 받을까 정청래한테 가서 받을까. 네. 아니면 아예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됐을 때 대선 후보 됐을 때 그랬고 정청래 당대표가 정말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명심을 얻고 있는 누구였죠? 박찬대를 압도적으로 이긴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당선되느냐? 강성 지지층의 그렇죠. 예, 아주 강성 지지층에 이렇게 밀도 있는 지지를 모으면 이게 되더라. 이게 통하네. 아마 그러면 저 생각에는 예선이 본선보다 더 중요하고 경선 통과가 공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강성 지지층에 아주 그런 알토란 같은 지지만 뽑아내면 공천 내 받을 수 있어. 설사 대통령실에서 이제 비토도 못하죠. 왜냐하면 비토하면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그렇죠. 그 전에 이미 뭐 그런 당무 개입 이런 거로 다 형사처벌 사례까지 있어놓으니까. 사실 이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열린공감 TV 관련해서 사자배 이거 굉장히 사고잖아요. 굉장히 큰 사고인데 이거를 갖다가 수습은커녕 이거 뭐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조의대 불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런 학습 효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 개딸을 누가 먹느냐, 누가 더 세게 맞아요. 가느냐, 예. 거의 이제 그 게임이 그 게임이 아닌가 그것도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공천권을 결국은 개딸들이 쥐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매일같이 강성 발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현희 의원이 했다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 이 얘기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여기 반박을 할 때 그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 빨리 근거를 내놔라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다른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 대선 개입 너희들 대선 개입 그 의혹 파헤치려고 조희대 나오라고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의혹 파헤치려면 한덕수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 좀 내놔봐. 그러니까요. 부승찬하고 서영교하고 두 사람 증인석에 세워놓고 물어라. 그리고 제보자 누구나 얼굴 좀 보자. 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정말 못해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조희대 일이 이렇게 불거진 게 뭐예요? 회동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4월 7일 날 날짜까지 못 박았어. 네. 그것도 점심밥을 먹었다음에 4명 이름까지 다 나왔어.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6하원 직중에 딱 하나 안 나왔어. 장소가 안 나왔어. 4월 7일을 세계 후보도 7일인가 10일인가 26일인가 그랬으니까. 아, 그렇죠. 다 불러서 할 수. 다 불러서.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식당 주인하고 종업원들 왜 안 불러? 불러야지. 아, 저는 너무 되게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게 네. 지금 이제 더는 안 하겠지만은 장동욱 대표가 너무 장외 집회에 맞들인 것 같다. 사실 장외 집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이잖아요. 아. 네. 공당이 왜 지금 공당의 의회 안에서 활동을 안 하고 왜 바깥에서 음. 거리에 그렇게 나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말.
가끔가다 이제 코끝에 찬바람도 좀 쐬고. 아니 근데 그게 네. 이 당은 그거밖에 못한다 이제 네. 그렇게 인식이 네. 되면 안 네.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실 여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도 야당이 그걸 받아먹지 못하잖아요. 뭔가 또 더 강력한 그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조이대 건은 뭐 참 그거를 앞으로 이제 그 대법원 이제 국정감사를 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13일하고 15일인가 한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한 번 하고 마는 걸 두 그쵸. 번으로 예. 나눠서 이례적으로 늘렸고 원래는 국회에 와서 한 번 하는 건데 굳이 두 번째는 현장을 가서 그때 예. 제가 그 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부탁이 그때 대법원장 비서를 불러라. 그래서 4월 7일 며칠 밥 먹었다고 한 지정된 날짜 있잖아요. 그때 대법원장 점심 누구하고 먹었는지 너 메모랜덤 가져와라. 너 그 비서라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와라. 그리고 누구랑 먹었냐? 대법원 저 서초동 대법원 식당에서 먹었냐? 아니면 뭐 누구 그때 만난 사람이 공식적으로 있느냐? 그거 밝혀라. 근데 4월 7일부터 깔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짜 파면은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마 정말 파는 거를 민주당에서 오히려 두려워할 거다. 네. 예. 파서 진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정말 네. 입지가 더 좁아질.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딱 대법원장 되고 나서도 되고 나니까 자기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친한 판사들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군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네. 성향이 무척 다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장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일은 그렇죠. 하실 분이 아니란 얘기를 그냥 자신 있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예. 정말 판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가 어떻게 나와요? 판사가 아무리 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은 약간 굳이 네. 말하면 진영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조희대 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임명권자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천대엽 저 법원행정처장이 보기에도 아니 우리 대법원장님이 탄핵 선고 나온 다음 날 아니면 그 직후에 무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그다음에 전직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김충식이 제일 황당. 김충식에서부터 이제 이거는 그냥 소설인 게 그냥 네.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천대엽 선생이 듣기에도 좀 말 같은 얘기를 해라. 야, 네. 그냥 내가 그건 보장할게. 그거 그만하세요. 창피당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끝났던 거를 똑같은 걸 들고 나서 또 한 번 재탕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맥히죠. 안 맥히는 게 아니라 망신살만 더 뻗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열린 공감 TV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들리냐? 거기서도 좀 화들짝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화들짝 하는 네. 일이에요, 진짜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해서 어쨌든 망신 X 망신을 대법원장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법원장 이런 사태로 물러나시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랬으면은 그쵸? 진작에 물러났죠. 만약 그 정도의 압박에 물러날 사람이면은 그쵸? 저는 뭐 정권 출범하고 바로 물러났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쟁하고 애뜰 날